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제 뭐 뜬금없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연인 사이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친구끼리의 우정, 그리고 또 가족 간의 관계,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애정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사랑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은 집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뭐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너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집착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아끼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집착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일단 사랑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제 사상가들과 철학가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오늘 특히나 좀 집중적으로 볼 사람은 에리 프롬입니다. 에리 프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사상 적으로는 저랑은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에리 프롬과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인간의 삶은 절망의 연속이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다라는 거는 이제 공통된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각기 나름대로의 절망과 고통을 겪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감히 친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사랑하는 연인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고통과 절망감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인기로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적인 어떤 고통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그러면은 인간의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뭐 하이데거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질을 똑같이 이렇게 보고 실존주의 철학가들도 다 인간의 본질이 바로 불안감이라고 보는데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가지고 에리 프롬과는 살짝 저는 차이가 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좀 뭐 데카르트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의 어떤 강력한 의지, 강력한 어떤 이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 자기 어떤 주체성을 통해 가지고 자기 어떤 근원적인 불안감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자기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옛날의 저였고요.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지금의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에리 프롬의 생각도 많이 공감이 되고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생각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불안감과 그 공포감을 갖다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면화 속에서 에리 프롬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불안과 절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 참 멋지더라고요. 사랑만이 우리를 불안과 절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어떤 사랑, 이 꼭 사랑이라는 게 연인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 불안감이 해소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 집착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에리 프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존 양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많이 나눕니다. 그게 이제 소유 양식이라는 게 있고 존재 양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에리 프롬의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간의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습니다만 소유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존재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소유 중심적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실존적인 거에 많이 집착을 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만 생각을 하고 인기만 많이 이렇게 뭐 얻으려고 하고 명예만을 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흔히 이제 우리가 실존적인 거, 본질적인 거가 아니라 약간 좀 실존적인 거를 추구한다라고 보고 이거를 이제 소유적인 양식이라고 에리 프롬은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제 존재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딱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존재적인 거,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원하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나의 존재는 이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존재에 맞게끔 생활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앞에 있는 실존적인 소유적인 어떤 양식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환경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좌충우돌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매일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배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존재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기의 존재를 통해 가지고 그 실존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사람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그게 소유의 양식과 존재 양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이 에리 프롬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소유적인 그런 어떤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존재적인 그런 사랑이 나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에리 프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존재적인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래야지 집착을 이제 안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답은 사실상 간단한 겁니다. 나를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 양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내가 누구며 나는 왜 살아야 하는 것이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도대체 소망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인식이 자리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며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랑할 수 있고 집착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 나의 부족한 거, 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 나는 아직까지도 존재 양식이 가득 차 있지 않아, 소유 양식으로만 가득 차 있어,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 존재 양식을 채우겠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지 타인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 존재 양식을 갖다가 타인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 가지고 대신 그거를 대리로 나를 채우겠다. 그게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소유적으로 사랑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선 완전한 나, 완전한 너, 서로서로가 이미 완전한 상태에서 서로서로가 존재 양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의 독립적인 개체가 만났을 때 독립적이며 동시적으로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야 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것이고, 그때 집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존재 양식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타인 또한 마찬가지로 타인의 존재 양식이 가득 차 있다. 양쪽 중에 한 사람이 소유 양식으로만 가득 차 있게 된다면 그 사랑은 틀림없이 집착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자신을 내어준 자리에 사랑이 차오르게끔 하라. 내어주기 위해선 뭐가 가능해야 됩니까? 내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채워져 있고 내가 존재 양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때만 뭐가 가능한 겁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나를 희생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상대방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절대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겠죠. 나를 절대로 뭔가 내어주려고 하지 않겠죠. 나도 지금 부족하고 나도 지금 가짜 실존적인 어떤 그 소유 양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나를 그냥 저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그냥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도대체 거기에 희생이 이루어지겠으며 어디서 거기에 타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리 프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충만한 삶이란 축적이 아닌 소멸에서 오는 것이다. 하루하루 남김없이 불살라 빛과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게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노라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 아노라라고 하는 영화도 여러분도 한번 좀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요 얘기에 저는 맞는 영화라고 느꼈거든요.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축적이 아닌 소멸에서 오는 것이다. 피상적인 어떤 그 실존적인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 있어서 소유 양식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영화 같은 경우는 40분 50분 가까이를 끊임없이 정말 편집 같은 경우도 빠르게 해가지고 그 욕망이 막 불타오르는 그거를 갖다가 편집 기술로서 보여주고,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짤막하게 이거 저기 그 뭡니까 그 다 이렇게 내용을 막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짤막하게 그 여자 주인공이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그 포인트를 살짝 중간에 보여주고 결국에는 그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충만한 삶이란 축적이 아닌 소멸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영화 편집 기법을 통해서 잘 보여준 영화가 아노라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도대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우리가 진짜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집착하지 않고 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까? 나를 내어주고 그 자리에 사랑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 나를 불살라고 그리고 그 불살아진 자리에 타인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 희생이 가능하고 나를 내어주고 그때만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그때만 집착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다? 나의 존재 양식이 가장 먼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존재 양식이 없는 상태에서 비어있는 존재 양식을 타인의 사랑으로 채우겠다. 그건 틀림없이 집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